랩치를 고민하면서 공부한 건데 데이터 마이닝이야. 데이터 마이닝.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데이터를 캐내는 기업들, 가공하는 기업들, 그걸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료화시켜서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그냥 주가 날아가는 거야. 템베거들이 나옵니다. 템베거 10배짜리들이.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잘 찾아봐야 되고, 호나 테크놀로지 우리 했던 건 몇 배도 올랐지만 그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을 것 같아요. (2023년도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1분 29초. 다음 주에는 못합니다. 방송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싹 훑어야 돼요. 미리 고지는 해드려야지. 이영수 대표 혼자 해. 할 게 뭐 있어. 이영수의 93금 이렇게 해가지고 93세 민원을 못 보게 해. 그러다가 조회수 잘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네가 먹어. 방송을 사실 그래요. 오래 했지만 하면서도 어제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 내가 무슨 70대의 노인형으로 지금 생활 패턴이 변하지만 너무 힘들지. 그렇게 돼요. 자꾸 익숙하다 보면 저녁이 없어. 난 삶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정보라는 것도 많이 취득해야 되고 여러 군데에서 봐야 되는데 통화를 이제 막 하면 이제 전화 노이로제도 막 걸리고 귀때기도 아프고 이게 꽂고 있어도 힘들고 요는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알아낸 정보를 나는 내가 왜 너무 이제 공짜한 거지 짜증이 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말에 사실 저는 제 방송을 안 보죠. 쌀국음을 잘 안 봐요. 근데 와이프는 옆에서 본단 말이야. 그럼 소리는 들리잖아. 이렇게 듣다 보면은 틀린 말을 자꾸 안 해. 단어도 틀리고 많이 틀려. 그러니까 그런 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막 뿌려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조금 멘탈이 휘청거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시장 얘기를 하는 거나 우리 이영수 대표의 IT나 내가 종목의 아이디어나 이것도 지금 막 그냥 뿌리잖아. 그렇죠. 그게 맞았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확 사라지더라도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는 저하고 이제 이영수 대표가 같이 하는 건데 지는 가끔만 올리고 나는 연락을 많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올리는데 나도. 이거 이제 책 선전할 때만 올리고 그 책하고 내 영상은 얼마나 올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주식 돋보기라는 텔레그램 채널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건 좀 유료 아닙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쓰는 글들 한발이라고 해서 본방에서 얘기하는 종목에 대한 기업 아이디어 사라 팔아라는 아닙니다. 절대 시세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문자 서비스가 나가니까 그리고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는 그래도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 길었을 수도 있는데 시장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마켓 전체에 대한 포인트, 산업에 대한 포인트 있는데 주식은 괜찮아요. 네,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골이 깊으면 상이 높을 수 있는 근데 골이 확 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은 그냥 주식을 하면 된다. 언제까지인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갈 때까지 가보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논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갑자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주식해! 라고 우리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주식해! 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 나름의 논리적인 데이터와 근거는 명확합니다. 정확해.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을 마쳤어요. 네, 금리 동결됐습니다.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동결됐고 그 동결이 된 이후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돈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야. 미국의 금리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긴다는 거는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국채 금리, 터미널 레이트 그래도 그럴싸하게 찾아 들어가잖아. 요는 그게 아니야. 요는 중요한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얘기해줄까? 빨리 해봐. 저런 것도 얘기하고 싶네. 근데 우리 짜장면의 철학을 얘기 들었. 짜장면의 철학. 짜장면이 실제 가격은 요즘 한 8,000원 합니까? 8,000원이라고 칩시다. 8,000원에서 10% 오르면 8,800원이야. 그지? 그러면 10%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10%인데 그러면 엄청난 거지. 그지?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생산자 물가가 독일은 17%, 16%예요. 두 자릿수예요. 근데 하여튼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가 되면은 사람들은 일단 놀란단 말이야.
미쳤구나 세상이. 근데 8,000원이나 8,800원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또 한 5% 오르면 뭐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 짜장면 값이 10,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지. 근데 10,000원에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 그 10,000원에도 그냥 사 먹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모델 나왔을 때 한 60만 원, 70만 원 했어요. 초기 모델이 지금 얼마? 150에서 200. 200. 그죠? 사잖아. 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적응해요. 그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성장 모델이라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 안에서만 1년에 오르면은 오케이. 그게 넘어가면은 너무 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가 계속 이어진다, 요내한다, 뭐 이런 거고. 인플레이션이 체감적으로는 이제 퇴직금은 50억이잖아. 그치? 직장 퇴직하면 50억이야. 받아야지. 어? 또 민감한 이야기한다, 또. 맞잖아. 퇴직할 때 이제 50억씩 받아야 돼.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 50억이 의미하는 바. 옛날에는 직장 한 30년 다니고 퇴직하면은 목돈이 들어오든 해서 그걸로 뭐 집 한 채 사고, 이렇게잖아. 이제 집 한 채가 5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갔어. 체감적인.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준해서 다 모든 기준을 잡아. 그럼 부동산이 지금 내려가지만 결국엔 다시 오를 거야. 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언제쯤? 조만간. 자,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 안 오른 게 뭐야? 월급하고 주식밖에 안 올랐어. 주식은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식하면 됩니다. 주식하면 되고, 뭐 하면 되느냐? AI 하면 됩니다. AI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거를 참 깨우친다면은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거야. 미쳐버릴 것 같아. 잠을 못 자. 빨리 찾아야 되거든. 엔비디아 사면 됩니다. 엔비디아. 그냥 해외 주식으로. 실적 서프라이즈. 아니, 물려도 사도 돼. 엔비디아는 물려도 사도 되고. 네이버도 무겁지만 제일 그래도 국내는 원탑이죠. 네. 원탑이에요. 네. 대체제가 없어. 이영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나? 아, 진짜 맨날 고민하면서 공부한 건데 데이터 마이닝이야.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왜 광산 업체들이 뭐 리튬 얘기를 하잖아요. 리튬 광산 주지도 않는 리튬 광산을 우리는 가졌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지만 리튬이 됐건 무슨 광물이 됐건 광물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들이 많지.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무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데이터를 캐내는 기업들, 그리고 가공하는 기업들, 그걸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료화시켜서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그냥 주가 날아가는 거야. 템베거들이 나옵니다. 템베거. 10배짜리들이.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잘 찾아봐야 되고, 물론 뭐 지금, 코나 테크놀로지, 뭐 우리 뭐 했던 건 몇 배도 올랐지만, 그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배기가 나올 것 같아요. 찐또배기가 나오지. 진짜 배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기업들 쭉 보시면 되고, 오늘 보는 다음 주는 CJ ENM. 와, 주가 꼬꾸라져 있어. ENM도 사실은 이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IP란 말이지. 맞아요. 반도체 설계 자산의 IP만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IP입니다. IP라는 거는 지적 재산권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닝, 데이터가 예전에 AI가 탄생하기 전에는 워드 투 워드였어. 단어 대 단어였단 말이야. 그거는 쉬워. 트랜슬레이션 하기, 번역하기가. 근데 이거를 문맥으로 센텐스로 나타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 화장이 잘 먹었어요. 한글로 하면은. 그걸 먹었어요가 아니라 여기 잘 스며들었어요. 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서 이거 띄엄띄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문맥을 AI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센텐스라는 문장으로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워드 투 워드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전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물리적으로는 디램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인지를 사람들이 챗 GPT 이러면은 그냥 뭐 요새 가끔 나오고 뭐 딱 써보니까 자꾸 오답 나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변화인지를 체감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거고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진짜로 혁명이지, 혁명.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또 하드리고, 네. 기업은 그래서 하여튼 CJ ENM인데 주가 꼬꾸라져 있고, 그 수많은 컨텐츠들이 가공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다 될 겁니다. 그게 또 이제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쪼개잖아, 막.
근데 뭐 폴쉐도 막 쪼개서 소유하고 뭐 이상 누구지 그림 유명하신 분들 그림들도 막 쪼개서 소유한다고 하잖아. 왜 쪼개서 소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STO라는 거하고 NFT라고 하는 거하고 블록체인하고 다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이 자기 대문짝이 있단 말이야. 나는 잘 안 하는데 젊은 세대는 자기 대문짝을 꾸며요. 그래갖고 나라는 거에 대한 존재감을 많이 알리고 사진 막 올리고 먹는 것도 올리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존재감을 내비치려고 하다 보니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SNS 업체들이 그러면 당신이라는 거를 뭔가 스페셜한 당신이라는 걸 증명해 줄게. 주민등록증처럼. 그지? 그러면 NFT를 가졌어. 뭐 폴쉐, 뭐 페라리 뭐 이런 걸 내가 요거 조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증해 줄게. 그러면 STO라는 것도 같이 되는 거고 NFT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거기에 또 AI도 마찬가지고. 요가 좀 빗나갔지만 CJENM을부터 해서 컨텐츠는 또 우리가 남 눈치 안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좀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주지 말라고 라고 뭐 방산에 걸린다고 라고 그리고 또 뭐야 자동차 하면은 또 뭐 IRA에 저촉된다고 중국산 부품 들어갔는데 라고 그러잖아. 배도 그렇고. 나중에 배까지도 할 거야 분명히. 중국산 부품 들어갔다 그러면 배도 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미국은. 근데 영향 안 받는 게 뭐야? 컨텐츠란 말이야. 방탄소년단이 지랄을 하든 지들이 뭐 어쩔 건데 라고 너무 막말을 했나? 하여튼 남한테 영향을 안 받는 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는 좀 주목받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SM을 먹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냥 또 비싸게 주고 사고 싶겠니 이거? 지금 논한 건 이수만 아저씨, 이수만 회장밖에 없잖아. 아저씨는. 개인도 뭔가 크레임 들어올까 그러지. 아니, 아저씨지 그러면 아줌마는 아니잖아. 할아버지는.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죠, 지금. 하여튼 컨텐츠가 막 이렇게 누군가가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근데 ENM은 지금 주가 빠져 있는데, 너무 좋은 거지. 나는 지금 또 넷마블 지분 일부를 텐센트한테 판다고 하는데, 팔든 말든 그렇습니다. 지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구조조정하면은 당장 실적은 좋다 그랬잖아. 잘 나오지. 네. 인건비가 쫙 줄이니까. 그렇죠. 이게 위에 관리직 인원이 많은 조직일수록 안 좋아. 그잖아. 중간에 다이아몬드형 조직이 좋잖아. 생산 인구가 많을수록. 사회도 그렇지만 중산층이 돋보여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거기는 역삼각형의 모형이기 때문에 관리직을 다 쳐내는 거지. 일 안 하는 사람 쳐내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확 줄어서 실적은 확 올라갈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만들면 되겠지. 그럼 알아서 할 일이고. ENM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사라 그러죠. 엔비디아 사. 엔비디아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테슬라도 난 좋게 봐 사실. 그 독특한 오너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제일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지. 뛰어난 사람이면 임면 또 사람입니다. 혹시 알아요? 또 잡스처럼 한번 또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면 성숙해져서 올지. 그리고 그냥 작은 기업 중에 카더라는 플래스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흥미로울 것 같아. 근데 기업은 아직 그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카더라는 아까 했잖아. 음원대에 대해서 내 소셜 마크에 뭔가에 인증하고 싶은 나만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요즘 자꾸 라디오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렇답니다. 대충만 알아듣는. 또 기업은 우리 이영수 대표 얘기한다면 네네. 또 생각나면 할게. 일단 오늘 IP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 어제 뉴스 나왔어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미 암바렐라 5나노 이제 자율주행차 칩 생산 받았다고 그러고.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받았고 그게 좀 이제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영업이 좀 된다라는 거는 5나노, 4나노가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안정화됐다라는 거고. TSMC에 대해서 워렌 버핏의 이제 팔았잖아. 팔았지. 86%를 팔았는데. 벅시에서 웨이가 단타 쳤다고.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때 중국에? TSMC를 살 때는 이제 중국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거는 약간 뭔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약간 뜨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네, 불안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또 반사 이익으로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의 또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다행히 또 여기서 암바렐라 또 칩 수주 발표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IP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데 이 칩리스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냥 미국에서 보면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두 개 보면 돼요. 그냥 얘들이 정말 IP 쪽으로는 대장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칩 설계하는데 자동화 툴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화 툴도 제공하고 IP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얘들 두 개 보면 되고 국내에서는 한 개밖에 안 보여요. 칩셋 미디어. 칩미. 네, 칩셋 미디어 정도밖에 안 보여요. IP. IP 쪽은 그치. 제대로 IP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칩셋 미디어.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 약간 그 디자인 하우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저는 실력으로 제가 생각하기 말하면 비상장 세미5가 제일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고수다. 38로스. 아니 그러니까 상장할 수도 있잖아. 38로스랜데. 38.com이지. 38로스는 북한의 이거 위성.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꾸 실수가 한 글자씩 틀려요. 한 음절씩. 한 음절씩. 근데 이게 틀리는 걸 이제 AI가 잡아주는 거야. 예전에는 틀리면 오답이 나오는데 그쵸. 이제 조금씩 더 업버전이 돼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사투리, 혀 짧은 거, 그다음에 표정부터 해서 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했던 맥락도 이해하고. 그렇지. 문맥을 AI가.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뭐 그러면 또 뭐 센서들이 또 붙어가지고 온도, 뭐 울컥울컥하는 화병 이런 것도 다 멀티모달. 그래서 멀티모달이즘니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가 되는 멀티모달, 거야. 멀티태스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네. 그러면 진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AI는.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이 얼마나 자율주행이나 생각해봐. 사실은 이제 아직은 텍스처로 타자를 치잖아. 이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로 입력을 해야지 저쪽에서 반응이 오는데 운전하다가 언제 이거 치고 앉아 있나.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요즘은 모션이 있어. 비싼 차들은 모션으로 하면 문이 저쪽에 닫혀. 뭐 운전석 말고 조수석에 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이 닫혀요. 아, 그런 차 안 타봤구나. 버스만. 버스도 이렇게 하면 닫혀. 자동이야. 다 자동이야. 탈 때 내릴 때 다 자동으로. 이거는 옛날 피처폰 때도 있었어. 이게 왜냐면 이 센서 그치, 기술 그치. 자체가 호버링이라는 게 맞아, 있는데 맞아. 있었어. 그렇게 뭐 원래 있던 건데 그때는 이게 어떤 그 프로세서 성능이 못 따라가니까 그렇지. UI, UX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쓸 데가 없는데 지금은 AI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이제 조화치는 거죠. 자, 칩셋 미디어 네. 좋고. 칩셋 미디어 정도 보고 있고 너도 일단- 너무 다 공개하지 마. 돈 받고 해줘. 네,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래. 하나만 더 해라.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결국 그 HBM 쪽이 커지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삼성도 하이밴드위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메모리. 아, 우리 한미 한미 반도체. 네. 그렇죠. 뭐야? 아니 좋지. 좋잖아. 걸리는 데 많지. 겹겹이. 그렇죠. 이제 삼성이 본격 참전을 선언했죠. 그렇지. 네. 호공정에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온양공장 가면서 패키지에 대한 강조. 그거잖아. 다 맞아요. 이종 칩끼리 묶어대고 묶어서 해야 돼요. 패키지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온양팹은 사실 그거잖아. 유배지였잖아. 그렇지. 옛날에. 사고 치거나 뭐 이런 데였거든. 근데 이제 회장이 처음으로 갔을 거야 아마 거기.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딱 잡으셨을 거예요. 이제 후공정 쪽이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걸 아실 거고 그 이야기 내가 계속 했었잖아. 그렇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아, 해봐야 된다고. 그럼.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봐야 돼요. 네, 계속 봐야 되고 여기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야. 네. 그럼. 네. 좋은 게 많습니다. 다 오픈하진 않고. 그럼 3월 4일 날 제가 뭐하냐 또. 우리 그게 아직 안 했구나. 3월 4일 날. 3월 4일 네. 아, 여의도 어디지? DB 금융투자 DB금융투자 지하 대강당에서 본관 네. 지하 대강당에서 네. 3월 4일 토요일 네. 1시 1시 네. IT의 신 IT의 신 이영수 대표 강연회 2023년 투자 전략 세미나를 합니다. 많이 신청해 그렇지. 주세요. 네. 77,000원 네. 맞죠? 네.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네. 770만 원 받아요. 그냥. 전에 했을 때는 강의도 강의인데 질문하는 Q&A가 그게 찐이더라고. 네. 그래요? 이영수 대표야 이 널리지가 깊잖아. 우리는 휘발성이 강해 얇아. 그냥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갖고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고. 아니야 형도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 네. 자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는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와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그리고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요거 다 한 뭉치입니다.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안녕.